파산 면책을 통해서 이제 면책을 받을 경우에는 이제 민사적으로는 더 이상 책임을 질 수가 없거든요. 없는데 파산 면책에서 모든 채무가 다 면책되는 건 아니고 파산 절차에서 이제 비면책 채권이 있잖아요. 뭐 세금이라든가 또 범칙금, 과태료, 벌금 이런 거는 이제 파산을 통해서 면책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면책을 받을 수 없는 채권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가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비면책 채권이 면책을 못 받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사례가 있었어요. 편도 3차선에서 1차선으로 주행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혔는데 상대방의 사망이 한 명 발생하고 중상이 두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 그 교통사고 중앙선을 침범한 사람은 이제 손해를 다 배상을 해줬거든요, 피해자들한테. 그래서 이 보험회사는 중앙선을 침범한 가해자에게 당신을 대신해서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줬으니까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그 돈을 내놔라 이런 거예요.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을 해준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권을 행사당한 이제 채무자가 그 후에 파산 신청을 해가 면책을 받았어요. 면책을 받았는데 이 그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될 채무에 대해서 이제 채권자 목록에 기재가 됐거든요. 됐는데 보험회사에서 당신이 중앙선 침범이라고 하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거는 비면책 채권이다. 따라서 우리한테 돈을 갚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소송이 됐는데 2심까지는 어떻게 봤냐 하면 중앙선 침범이라고 하는 것은 중대한 과실이다. 그래서 이거는 비면책 채권이니까 가해자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람, 이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돈을 갚아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근데 대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을 했어요. 대법원은 이 경우에 중대한 과실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에 관한 불법행위는 손해배상 채권이지만 면책을 된다고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해석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앙선 침범이라 하는 그 사실 자체는 중과실이 맞죠. 중대한 과실이라 하는 거는 조금만 주의를 하였더라면 그러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음을 다하지 못해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중앙선 침범을 해서 마주오던 차량이 없으면은 사고가 안 나는 거고 또 중앙선 침범했다 하더라도 뭐 사망사고나 중상이 일어나지 않고 인명피해가 없이 차량만 파괴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선 침범 그 자체는 중대한 과실이 맞겠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 사망, 사고, 중상 이거를 그 자체를 중대한 과실이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해서 이런 경우에도 면책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자, 결론을 내리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해서 가한 불법행위란 손해배상 채무는 파산을 하더라도 비면책 채권이지만 중앙선 침범이라고 하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로 보지 않는다 해서 면책에 해당된다. 면책채권에 해당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파산 면책을 신청해가지고 이제 면책받는 경우에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비면책 채권이지만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서 발생한 상대방의 피해는 파산 면책 사건의 면책 채권에 해당된다. 이런 거예요.